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순천이고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서 시댁 근처인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라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 음식을 먹고 자라 친정엄마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듯 먹고 자랐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제가 직접 요리를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친정엄마 반찬이 정말 맛있는 음식이었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네요. 그리고 경기도 음식을 먹어보니까 생겨서 제 입맛에 잘 맞지 않아 한참 고생도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음식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쯤 그 덕에 그전보다 음식 솜씨가 훨씬 많이 늘었고 남편도 항상 밖에서 먹는 음식보다 제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회사 다녀와서 매일 저녁을 집에서 먹네요.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 어느새 전 음식 만드는 게 취미가 되어 이것저것 음식을 하다 보니 음식의 양이나 종류가 늘어나 둘이 먹기에는 감당하기가 힘들어 한 번씩 시댁에 가져다 줬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생공주 스타일로 여자 하세요.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 어느새로 생활하셨지만 이것저것 음식을 하다 보니 하나요? 음식의 양이나 종류가 늘어나. 근데 반전은 평생을 전업으로 생활하셨지만 살림은 완전히 엉망이고 음식에는 젬병이라고 해야 하나요? 뭘 만들어도 정말 맛이 없습니다. 얼굴 이쁜 여자를 얻으면 1년이 행복하고 음식 잘하는 여자를 얻으면 평생이 행복하다며 얼굴도 이쁘고 음식 잘하는 며느리가 와서 너무 행복하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음식을 가져가니까 시댁 식구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저 또한 너무 흐뭇했습니다. 근처 사는 신우도 제가 반찬을 해왔다고 하면 일부러 와서 반찬을 가져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흐뭇함을 느낄 틈도 없이 툭하면 시댁에서 반찬 뭐 해라 메인 뭐 해라 하면서 메뉴까지 정해주세요. 저보고 만들어 오라고 해서 몇 번은 해드렸는데 가면 갈수록 해오라는 음식의 주문량도 늘고 취미였던 음식이 재미있어야 하는데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고 재료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음식 만들어 오라고 하면 바쁘다고 계속 거절했네요. 음식 비용을 한 번을 안 주세요. 그랬더니 이젠 저녁 먹을 때쯤 두 분이 갑자기 말도 없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십니다. 때때로 신우랑 시두딸도 데리고 오시고요. 남편이 항상 저녁을 집에서 먹는 걸 알고 계시고 집에 없는 척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부담스러워하니 하시는 말씀이 먹는 상에 숟가락 몇 개만 더 얻으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십니다. 그러면서 가실 때도 항상 저희 집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다 가져가세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면 맛이 없고 너는 음식도 잘하고 만드는 게 취미니까 또 만들라며 아버님이 음식을 직접 냉장고에서 다 꺼내 가실 때도 있어요. 화는 나지만 가져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다음날부터 아예 마른 반찬에 김치 몇 가지 꺼내놓고 음식을 아예 안 했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 눈치채셨는지 머뭇머뭇하시다가 김치랑 밥을 드셨습니다. 또 다음날 안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김치 몇 가지랑 밥만 드렸는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박의 쇼크였습니다. 김치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시부모님이 반하셨다고 김치를 좀 달라 하시더라고요. 전 며느리 싫어하는 거 눈치채라고 김치만 꺼드렸던 건데 김치에 반할 거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김치는 메주, 갓, 고들빼기, 각 무김치인데 친정엄마가 전라도에서 직접 만들어 한 달에 한 번 저 먹으라고 택배로 종류별로 한 통씩 4통 보내주신 건데 설마 김치까지 맛있어 하며 탐내실 줄은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라 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전 맨날 먹는 김치가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평소 시부모님이 매일 식사하러 오시는 것도 맘에 안 들었고 또 친정엄마가 고생해서 절 먹이려고 보내주신 걸 시부모님께 주기 정말 싫어서 이제 거의 다 먹어서 없다고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김치냉장고를 열려는 거 남편이 저지해서 김치냉장고까지는 못 열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날 시부모님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서 남편에게 이제 집에서 밥 안 하겠다고 통보하고 거의 한 달을 외식을 하거나 시켜 먹게 되었네요. 시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하니까 드문드문 오시더니 이젠 거의 안 오십니다. 그래서 이젠 안 오시니 마음도 편하고 오랜만에 친정에 가고 싶어 4일 정도 혼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멀리 살아서 오랜만에 갔더니 친정엄마가 목발을 짚고 다니시고 계셨어요. 언제 다친 거냐고 물어보니 2달 되었는데 나이가 먹어 뼈가 붙지 않아 아직도 깁스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김치를 어떻게 보낸 거냐 하니까 친정아버지가 직접 키운 농작물을 경운기로 실어 나르며 움직이지 못하는 친정엄마를 위해 아버지가 직접 다듬고 절이며 풀승해시는 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 김치는 로성서고 하더라고요. 안 된 게 할 수 있는 날까지 해줄 테니 걱정 말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났고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입맛 없으면 안 된다고, 김치는 두 분이서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날까지 해줄 테니 경기도 집에 오는 날 친정엄마께 용돈이라고 봉투에 30만 원을 넣어드렸는데 받으시면서 고맙다고 잘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반찬을 차에 한 보따리 실어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 잠시 쉬면서 반찬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반찬통이 들어있는 보자기를 풀었더니 글쎄, 하얀 봉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제가 드린 용돈 봉투를 그대로 넣어놨고 또 하나를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만원짜리가 20장 들어있더라고요. 70대 노인들이 시골 농사지어서 농작물과 배추 팔아서 번 돈인데 돈을 쓸 때라고는 외동딸인 저한테 밖에 쓸 곳이 없어주는 거라며 봉투에 글씨까지 빗뚤빼뚤 쓰셨더라고요. 차 안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휴게소에서 1시간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저녁 때쯤 집에 갔더니 시부모님들이 와 계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며느리 친정 다녀오는 날이라 음식 솜씨 좋은 안 사돈 반찬 얻어 가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정말 기분이 거지 같았지만 꼭 참고 가져온 반찬을 넣으려고 김치냉장고를 열었는데 글쎄 김치통 3개가 없어졌지 뭐예요. 남편 불러 김치통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며칠 전에 시부모님이 오셔서 가져가셨대요. 와이프 오면 이야기하고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안 줄 거라면서 막무가내로 가져가셨다 합니다. 남편은 허락 없이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확인해보니 배추김치만 빼고 고들빼기 총각김치를 싹 가져갔더라고요. 정말 그 짧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데 시어머니가 김치통 3개는 우리가 시댁 가져가서 먹고 있다고 하면서 김치도 많으면서 왜 없다 했냐며 저보고 욕심도 많대요. 이렇게 친정에서 또 가져올 거면서 진작에 집에 있는 반찬 좀 나눠주지 그랬냐면서 오늘 가져온 반찬도 꺼내보래요. 가져간다고 가족끼리 좋은 건 나눠 먹어야 된답니다. 시어머니께서 뚫린 입이라고 막 하는 게 지금 바로 터질 것 같았지만 내가 화를 내면 우리 친정엄마 김치를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시부모님께 다시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집에서 빨리 먹자는 게 제대로 시댁에서 편하게 차려드리겠다며 전 오로지 한 가지 생각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에게 온갖 난리를 치면서 그 김치 못 찾으면 넌 이혼이라고 엄포를 놓고 시댁 가면 무조건 우리 집에서 꺼내간 김치통 그대로 꺼내서 차 안에 실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꼭 그렇게 해야겠냐고 그냥 드리면 안 되냐고 하길래 그거 못 찾으면 난 더 이상 더 안 보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합니다. 시댁에 도착해 시부모님은 저보고 저녁 차리라 하며 소파에 앉아 계시는 게 전 바로 김치냉장고 열고 확인해보니 벌써 신호를 퍼줬는지 비어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정말 화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아무 말 없이 김치통을 집 밖으로 가져가는 거 보고 시부모님 뭐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전 내 거 내가 찾아가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도둑질이라고 한 번만 더 허락 없이 내 물건 가져가면 시부모님이라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집에서 아들한테 허락받고 가져가지 설마 그냥 가져갔겠냐며 본인들은 많이 배워 교양도 있고 양심도 있는 사람들이라 그냥 가져오지 않으니 도둑 취급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그 김치 몇 조각으로 그렇게 교양 없이 난리를 치냐며 역시 부모가 못 배워서 무식하니 자식을 저렇게 가르쳐 시집 보내서 무식한 집은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앞으로는 그 맛 김치 몇 조각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가져가는 먼지 한 톨 당신들과 나눌 수도 없으니 우리 집에 절대 오지 말라 했고 교양 없는 며느리 물건 한 번 더 허락 없이 가져가면 무슨 꼴을 당하실지 장담 못한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이 그 당시 제 욕만 했다면 그냥 어느 선에서 참으려 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 욕을 하니 정말 아무것도 앞에 안 보이더라고요. 친정 부모 욕까지 듣고 이젠 더 이상 시부모님 얼굴 앞으로 못 댈 것 같다고 했지만 시부모님 콧방 뒤도 안 끼며 알아서 하라고 아쉬울 것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저런 못 배운 집구석 사람 진작에 드리지 말자 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허락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무슨 고생이냐며 격 떨어지고 수준 떨어져서 살 수가 없다고 시아버지를 타박하더라고요. 저 그 말 듣고 이 집구석이랑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시댁 김치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저번에 제가 직접 만들어드린 배추김치 한 통이 있었는데 그게 반통 넘게 남아있기에 시댁 거실에다 뿌리고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온통 거실 바닥은 김치 국물에 김치가 범벅이제 시댁 어른을 노발대발하시며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못 배운 집안에서 며느리 데려와 놓고 월 바라셨냐 못 배운 대로 하고 있다고 말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향이 전라도 순천.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은 나 대학까지 제대로 가르쳐 놓으셨는데 내가 교양 없고 무식하게 변한 건 이 집구석에 시집와서 사람 우습게 아는 시부모님한테 배워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고 나서 바닥에 김치 국물을 미친 사람처럼 다시 손과 발로 다 헤집어 놓고 나와 버렸습니다.
저의 모습에 완전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데 다시는 시부모고 뭐고 안 볼 생각으로 일을 치고 나왔네요. 밖에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편은 제가 울면서 김치 범벅이 되어 나오니까 무슨 일이고 묻는데 그냥 발로 한 대 걷어차버리고 남편 두고 차 끌고 혼자 집에 왔습니다. 저 하나만 나무랐다면 듣겠지만 아무 잘 못 없는 친정부모 먹이는데 참고 있으면 그게 자식인가요? 전 못 참습니다. 남편 전화 오고 집 앞에서 문 두드리는데 문자로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니 지금은 조용하네요. 남편과도 이젠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남편에겐 생각해본다고 했지만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미 생각은 김치통 엎어버린 그 순간 다 끝났고 이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서로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은 둘만의 사랑이 아닌 가족이 연을 맺는 거라는데 이제 이게 어떤 말인지 실감이 나네요. 얼마 전에 시댁 거실에 김치 한 통 부어버리고 나온 성과 있는 며느리입니다. 첫 번 글 댓글에 정말 저희 시부모님 욕도 엄청 많이 달렸고 제 욕 역시 아주 많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이런 관심도 처음 받았지만 또 제 인생 중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것도 처음인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있었던 일 그대로 좀 적겠습니다.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짐승 중에 이런 상진상 시부모님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 그 일이 있고 바로 짐 싸서 아예 저희 순천 친정집으로 내려왔고 남편과의 연락도 아예 차단했는데 날편은 불안했던지 제 마음을 잡아보겠다고 직장에 휴가를 낸 건지 그만두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열흘을 넘게 저희 친정 순천집으로 매일 출근을 합니다. 제가 친정집 안으로는 발도 못 붙이게 하니 친정 부모님도 안타깝지만 내 편에 서서 묵묵히 기다려만 주십니다. 제가 아픈 만큼 저희 부모님도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어쩌겠어요. 아직은 남편을 마주할 용기도 없고 그냥 순고만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조금이나마 여지를 준다면 남편은 포기 못하고 저를 더 힘들게 할 게 뻔하니까 전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무래도 그 긴 시간 차 안에서 매일 자는 것 같고 한 번씩 찜질방 같은 곳에서 씻고 오는 것 같아 이 추운 날 너무 걱정도 되지만 제가 만약 다시 남편과 합친다 해도 시부모님을 평생 마주할 생각을 하니 도저히 엄두도 안 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김치를 던지던 날 남편 입장까지는 전혀 생각지 못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고 또 뒤늦은 후회도 좀 했었네요. 사실 매일 저만 저렇게 바라보고 목매는 거 보고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운한 건 시부모님들이 저희 친정집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었는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고 결혼을 반대하셨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소 시댁가도 저에겐 그 어떤 싫은 내색조차 한 번 안 하셨고 아무것도 모르는 절 그냥 반겨주시니 좋았을 뿐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물어지지 않은 상태고 남편이 이 상황을 끝내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또 남편이 시댁에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수시로 전화해서 온갖 욕을 하면서도 회유하려다 안 되니 화를 내시고 결론은 지금 남편이 마음을 못 잡고 방황하며 힘들어하고 있고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자존심 굽히고 봐줄 때 빨리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전 당연히 그분들이랑 지속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연락을 차단했지만 시어머니는 집요하게 갈 수도 없는 전화번호로 전화와 문자까지 하시며 아직도 저를 괴롭히시네요. 또 친정집 유선 전화기기로도 수시로 연락해서 제가 전화기기 코드도 버린 상태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은 여전히 집 앞에 와 있었고 시부모님들이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며 저희 친정집 주소를 들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밖에서 남편과 싸우는 소리도 틀리고 친정집 문을 두드리며 저보고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자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래도 오신 게 어떻게 그냥 보내냐고 그래서 문을 열며 인사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반갑게 인사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를 보고도 무시하며 인사조차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소리를 지르면서 친정 부모 앞에서 험한 꼴 보이기 전에 빨리 나오라고 무섭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마주하기 싫었지만 안절부절하시는 친정 부모님 안쓰러워 밖으로 나갔네요. 오랜만에 제가 밖에 나와서 남편과 얼굴을 마주하니 눈물밖에 안 났고 남편도 저를 보더니 막 울더라고요. 당연히 실면지만 보고 울고 있으니 안전부절하시는 한전 부모님 안쓰러워 유방을 떨고 자빠졌네 하시며 오랜만에 제이고 내본다. 결국 미주하고 군인 있고 남편도 지를 막 울더라고요. 서로 가슴 아프게 바라만 보고 울고 있으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이 아주 쌍으로 꼴갑을 떨고 자빠졌네 하시며 남편 보고 지랄 좀 그만 떨고 내 부모 좀 그렇게 기다리고 챙겨보라며 남편은 나무라는데 정말 남편과 나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민망함에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맨날 하시던 말씀이 시어머니의 친정 가문이 뿌리 깊은 집이어서 기쁨과 교양을 중요시하며 컸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던 분이셨는데
오늘은 왠지 그 모든 걸 이천 시댁에 내팽개치고 입에 걸레만 물고 오신 듯하네요. 시부모님이 저보고 조용히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자시며 남편도 따라오려는 거 제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과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니 넌 여기 있으라고 하고 조용한 곳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둘이 이야기하라며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다녀온다며 가셨습니다. 순천 처음 오시는 분이 그렇게 교양도 없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했지만 던지고 가냐면서 전 어머니랑 대화를 끝내야 해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며 무척이나 서운했다고 저를 엄청 나무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고 어쩔 그렇게 교양도 없고 무식하게 김치통을 바닥에 내던지고 가냐면서 치우는데 죽을 뻔했고 지금도 집에 가면 김치 냄새 때문에 며느리 네가 그러고 가서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괄시하고 면박을 당했는지 그 수모를 잊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시며 흐느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한 건 다 틀주시면서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며 오로지 제 탓만 하시네요. 그러면서 먼저 시부모한테 사죄하고 들어오면 모든 걸 잊고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전 일단 그 일은 많이 죄송한데 저 역시 매일 당연하게 식사하러 모시는 것도 힘들었고 그리고 말도 없이 친정 부모님이 만드신 김치를 그냥 가져가서 서운했다 하니 그 맛 김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지 가족끼리 좀 가져가서 나눠 먹으면 어떠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알을 허락받고 알을 보는 앞에서 가져온 거니 저보고 제발 오해 좀 하지 말래요. 또 저희 부모님 욕을 하시는 거 보고 충격 먹어서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촌에 살면서 못 배우고 무식해서 농사 짓고 사는 거 아는데 뭘 그렇게 아니라고 부정하냐고 하네요. 아를 말 들어보니 네 부모를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고 하는데 맞느냐면서 인정할 건 인정하랍니다. 혼잣말로 하긴 배운 사람들이라면 이런 촌에서 이렇게 무지하게 살지는 않을 건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라고 하시네요. 너무 화가 나서 아무리 시부모님이지만 화를 안 할 말을 좀 가려서 해달라 하니 그러면서 갑자기 니네 엄마 발을 왜 절뚝거리는 거냐면서 그때 상견례나 결혼식 때는 안 저른 거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저는 거냐며 혹시 소아마비 뭐 그런 게 아니냐면서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한테 유전되는 게 아니냐는 무식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래도 사돈인데 니네 엄마가 뭐고 제 앞에서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하니 얼마를 내 엄마라고 부르는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마디 하려다 더 이상 말할 가치를 못 느끼고 일어나려는데 그날 네가 집에 와서 밥상 차려준다 해서 시아버지랑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가는 바람에 그날 시아버지랑도 엄청 싸우고 저녁도 못 먹고 김치 치우고 고생만 하다가 잤는데 지금 생각해도 열통이 터져 화가 난답니다. 그래서 전 거실 바닥에 김치 반찬을 가득 차려놓고 갔는데 왜 그것도 못 드셨어요? 차려놓은 김치 반찬에 밥만 퍼서 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김치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거라도 하셔야지 그것도 며느리가 퍼 먹여줘야 드실 수 있냐면서 비웃어주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저와 저희 부모님을 모욕해놓고 그 한마디에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지 뒤통수에 대고 온갖 욕의 소리를 지르시는데 잘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 교양이 철철 넘치시더라고요. 그 옛날 어머니는 대학도 다닌 신여성이라며 엄청 자랑하시더니 아마도 전공은 욕을 배우셨는지 신여성답게 듣도 보지도 못한 욕을 얼청 잘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외유하러 오신 건지 이혼시키러 오신 건지 답이 안 나와 그냥 한숨만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보니 아버님은 안 계시고 남편이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길래 난 택시 타고 갈 테니 어머님 모시고 가서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 이르고 전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친정집 앞에 아버님 차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 집에 들어갔더니 며느리 왔냐면서 반기며 며느리 잘 둔 덕에 맛있는 반찬 많이 가져가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어거리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 상황에 무슨 반찬 이야기인가 싶어 너무 황당스러워 친정엄마께 물어봤습니다. 아버님이 김치가 맛있어 반했다며 친정엄마 김치를 달라고 해서 김치 한 통이랑 반찬 몇 가지 다 드렸다고 아버님이 친정집 여기저기 둘러보시며 친정 부모님이 농사지어 놓았던 검은 콩이랑 말려놓은 곶감을 달라고 해서 콩은 한 발씩 퍼주고 말려놓은 곶감도 본인이 곶감을 좋아하신다고 다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말려놓은 곶감을 달라고 했어요. 콩을 한 말 주고 말려놓은 도 본인이 곶감을 좋아하신다고 다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매년 한 번씩 올 친정으로 틀린다고 하셨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달라고 그냥 준 친정엄마나 달라고 하는 시아버지다. 친정엄마도 양이 많아서 혹시 시아버지가 돈을 주시면 사양하고 좋은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돈을 안 주시고 당연한 듯이 가져가서 좀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친정엄마에게 며느리 데리러 왔다면서 일이 잘 될 거라며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셔서 저희 엄마는 잘 보이려고 그 많은 반찬을 주셨다고 합니다.
신혼집에서도 염치 없이 냉장고 뒤져 반찬 가시더니 올 친정 와서 별다를 게 없는 시아버지를 보니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세상에, 김치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철없는 시아버님은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을까요? 화는 났지만 이미 차에 실었다고 하길래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푹 쉬었다 오고 마음 풀리면 다시 보자고 가셨는데 염치가 있으면 사돈 집에 음료수 하나를 사오던가 예의상성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쥐어주는 척을 하던가 어딜 가든 항상 빈손으로 와서 본인들께 마냥 다 챙겨가는 모습에 어쩜 부부가 저리도 죽이 척척 맞는지 가만 보면 각자의 인연은 따로 있는 듯합니다. 저 두 분은 그 누가 봐도 천생연분. 부부가 어쩜 이렇게 똑같으신지 똑같이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둘 다 그러니까 알콩달콩 잘 맞춰 사시나 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지막 배려라 생각하고 어이없는 시아버지 모습에 우리 친정집에 있는 먼지 한 툴도 드리기 싫었지만 그래도 저의 마지막 배려라 생각하고 쿨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버님께 날은 여생 편하게 잘 사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반찬 생각에 좋으신 건지 제 말을 못 들으신 건지 시아버님은 끝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시고 빨리 올라오라는 말만 반복하고 가버리셨습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울 남편이 나왔다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고 이번 일에서는 죄 없는 남편이 이 덤터기를 써 불쌍하지만 저런 부모를 탓인데 어쩌겠어요. 팔자라고 생각해야지. 남편한테 전화해서 빨리 내 부모를 모시고 사라지라고 했고 아버님이 가져가신 농산물과 김치 같은 계좌로 꼭 보내라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묻길래 네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하며 전화 끊었네요.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님 차에 그 김치통이고 반찬이고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저희 부모님 앞에서 험한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조용한 곳에서 올 친정 부모님을 욕한 녹음 파일만 남편 폰으로 보내놓고 내가 당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부모를 하는 거 보니 그나마 남편 너에게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으니 한 번 더 이런 꼴 당하게 하거나 다시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느끼는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잘하려 해도 한쪽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듯해요. 이 일로 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고 남편도 저처럼 다 잊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마음 편하게 살길 바랄 뿐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우리 부모님은